최영규 10장생 영어 2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중소가전제품에도 아이디어 바람이 불기는 마찬가지. 물통 본체를 분리할 수 있어 내부도 쉽게 씻을 수 있는 가습기나 살아있는 바퀴벌레 등 해충을 빨아들여 제거하는 진공청소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하실 표현들은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가전제품은 영어로 home appliance라고 부르는데요. 그 가전제품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단어들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잘 알고 계신 것도 있겠지만 저 단어는 저렇게 얘기하는 거였어 라는 거 한번 챙겨보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냉장고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얘는 refrigerator라고 하는 건 아실 텐데 실제로 또 미국 사람들은 이걸 줄여요. 귀찮아서 fridge라고만 줄여서 얘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말이 기니까 귀찮아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세탁기는 영어로 washer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세 번째 청소기는 얘는 이제 진공청소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즘 다 뭐 진공청소기니까 얘는 뭐라고 하냐면 vacuum cleaner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뒤에 cleaner라는 단어는 빼고 vacuum이라고 많이 부르니까 vacuum이라고 하면 얘가 그 진공청소기를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vacuum이라는 단어 자체가 진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뒤에 cleaner를 빼고 vacuum이라고 단어가 거의 뭐 굳어 있는 형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영국 용어로는 vacuum이라고 부르지 않고 hoover라는 다른 단어를 이용을 합니다. 전자레인지는 우리 예전에 한번 강의할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그렇죠.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전자레인지는 정말 국적불명의 언어죠. 앞에는 전자라는 한자어에다가 뒤에 또 레인지라는 영어가 붙어서 아주 정말 희한한 말을 만들어 뒀습니다. 물론 이제 저렇게 우리말로 굳어가는 것들도 있겠지만 늘 얘기 드리듯 원어민을 만난다면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때는 올바른 영어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번 단어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재봉기계, 재봉틀은 흔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미싱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도 참 재밌습니다. 미싱은 영어로는 스윙 머신이 맞아요. 앞쪽에 있는 SEW라는 말이 얘가 바느질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머신은 아시는 것처럼 얘는 기계라는 말이 되는 건데 이때 정작 이것도 이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미싱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던 건데 일본 사람들은 특징이 이렇게 길면 툭 하고 날려버리고 뒤에만 딱 남기거나 아니면 뒤를 툭 떼버리고 앞만 남기는 엉터리 영어를 잘 만들어 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스윙을 날려버리고 뒤에 있는 머신만 조금 묘하게 발음을 해서 미싱이라고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단어는 그러면 뭐가 됐냐면 기계라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것도 이제 완전히 굳어버리긴 했으나 그래서 되돌리기 쉽지는 않겠으나 적어도 원어민을 만난다면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면 미싱이 아니라 스윙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겠고요. 기왕이면 한국인끼리는 우리끼리는 우리말을 쓰면 더 좋겠다라는 게 늘 얘기 드리는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번 단어 이렇게 가습기는 습기가 있다라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humi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뒤에 얘를 만들어내는 놈이라는 말을 붙여서 humidifier이라고 하면 얘가 가습기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계산기도 쓰잖아요. 그죠? 이 계산기는 계산하다라는 calculate이라는 단어에다가 뒤에 or를 붙여서 calculator라고 부르면 계산기라는 단어가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밥할 때 쓰는 밥솥. 얘는 뭐 밥이야 쌀인가 아실 테니까 거기다 뒤에 cooker라는 단어를 붙여서 rice cooker라고 하면 얘가 밥솥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하나 또 한국인들이 가끔씩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인데 쿠커는 이렇게 뭐가 되는 거냐면 쿠커라는 단어는 조리 기구예요. 근데 뒤에 ER이 붙으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람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리사라는 단어를 쿠커라고 이렇게 실수를 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요리사라는 단어는 요리하다라는 cook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합니다. 얘가 그대로 명사로 요리사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쿠커는 조리 기구를 나타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실수해서 이렇게 요리하시는 분들 직업이 원이라고 했는데 뭐 쿠커 이래버리면 나 냄비 뭐 이런 말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 말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의 어휘 몇 가지 찾아봤고요. 좀 더 관심이 있는 분야들은 여러분이 단어를 또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또 나름 또 재밌게 배우고 있는 콩글리시에서 건진 영어라는 꼭지인데 오늘 여기서 또 배우려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 하나 또 미싱 배우고 왔죠. 그리고 앞에 마이크로웨이브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영어들 중에 이렇게 엉터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배울 콩글리시는 뭐냐면
이 가전제품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이 쓰는 말 중에 리모컨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여기 리모컨, 우리말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원래는 우리말로 리모컨이라는 말은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얘도 이제 우리말처럼 굳어버렸는데 뭐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말로 리모컨을 옮겨보세요라고 하면 대부분이 사실 잘 못 옮깁니다. 우리말로는 원래는 원격 조종기라고 부르는 것이 리모컨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영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굳어버렸는데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맞는 영어이면 또 그냥 또 그렇다 치겠는데 이 리모컨이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원어민은 없습니다. 얘는 올바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이렇게 remote control이라고 불러야 하고요. 자, 가끔씩 줄여 부르는 원어민들 중에는 앞을 남겨서 르모라고 이렇게 줄여 부르는 분들도 가끔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쓰면 얘가 멀리 떨어진 원거리의라는 말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control이라는 말을 붙여서 리모컨은 remote control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오늘 콩글리시스 건진 영어는 하나의 어휘를 더 볼 건데요. 자, 어디 뭔가 예전에 비슷한 걸 한번 배웠던 데자뷰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거 봤었죠. DC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남의 나라 말을 디스카운트라는 말에다가 단어를 잘라 쓴 것도 이상한데 여기다가 이렇게 떡하니 이런 뭐 사슴까지 그어놓는 건 정말 이렇게 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화가 날 일인 것 같아요. 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얘는 여러분이 뭔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AS라고 부르는 건 After Service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죠. After Service라는 걸 이렇게 A하고 S를 따서 줄여서 쓸 수도 없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사진을 긋는 건 더더욱이나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100번을 양보해서 뭐 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또 한 번 생각하셔야 될 게 After Service라는 말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겠네요. 자, 봉사 후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판매 이후에 하는 사후 서비스 이런 어감이 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서비스 뒤에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그 보험회사였죠. 어떤 보험회사가 보면 모 보험회사가 미리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말을 해서 before service라는 말을 광고에서 사용하는 거 봤는데 정말 이 정도 되면 가히 콩글리시 홍수라고 할 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말이 안 되는 after service에다가 after하고 before만 바뀌면 서로 반대말이 될 거라는 발상도 웃기고요.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걸 외국에 가서는 쓰지 않으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왜 이러한 엉터리 영어를 남발을 시켜가면서 하는 건지는 저는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우리가 그 보증 그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보증술이라고 하는 AS는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냐? 얘는요, 이렇게 warranty service라고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자, 서비스는 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1년 보증, 2년 보증 이런 말을 할 때 그걸 warranty라고 얘기를 하고요.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외국에 가면 이 워런티 서비스를 1년 조건, 2년 조건으로 직접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결제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콩글리시는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요긴한 몇 가지 표현들을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런 말은 영어로라는 꼭지인데, 자, 오늘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배울 것은 가전제품을 쓰다가 고장이 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겠죠. 자, 뭐 break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down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정말 많은 표현들이 있을 텐데 뭐 작동하지 않으면 doesn't work라는 표현도 좋거든요. 여러 가지가 될 텐데 오늘 여러분하고 배워보려고 하는 표현은 out of order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be out of order이라고 쓰면 이게 고장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거 말고도 break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요. 고장나는 거. 그 다음에 doesn't work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작동하지 않아 라는 이런 말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breakdown이라는 말도 고장나다라는 말이거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얘 빼고 be down이라는 말만 써도 작동하지 않고 고장나다라는 이런 말을 만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원어민들은 그러면 이 out of 라는 말을 말고 또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오늘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my new washer, 내가 그 새로 산 세탁기가 is out of order 이라고 하면 얘가 고장이 났어 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야, 이때 만약에 상대방이 cocked out again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여기 나오는 conked out 이라는 말이 얘가 또 뭔가 작동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고장난 것을
count ou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꽤나 잘 쓰이는 표현이니까 근데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out of order처럼 고장나다라는 표현에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count out again이라고 하면 또 고장났다고 이런 말로 쓰일 수 있는 거죠. 고장나다 out of order 그리고요 count out이라는 두 가지 표현 다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나왔던 거죠. 보증수리라는 말은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warranty라고 하거든요. 얘가 보증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does this camera come with warranty라고 하면 자, 이 카메라는 보증수리가 따라옵니까? 라는 얘기가 되네요. come이라는 말이 나오다 출시하다라는 얘기가 되어서 자, 보증 서비스와 워런티 서비스를 가지고 나옵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무상에 에이스 되나요? 이런 말이 되는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저걸 구매할 경우에 1년 워런티, 2년 워런티에 따라서 자기가 돈을 내고 지불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Yes, and we are throw this case in 이라고 했죠. 자, 여기 throw in 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자면 끼워주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덤으로 드립니다 라고 그러잖아요. 자, 제가 요건 무료로 드릴게요 라고 할 때 자, 이건 무료입니다 라고 free of charge라고 쓰면 요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말로도 쓰겠고 그 다음에 맥주집 이런 데서 뭐 서비스로 줍니다라는 이런 말도 쓸 때는 on the house라는 말을 써도 좋습니다. 자, 너무 여러 가지 벌리면 골치 아프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기만 가져가 볼까요? 이렇게 쓰면 throw in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다 이걸 같이 넣어드립니다라는 말로 우리말에 이건 덤으로 드립니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한국인들은 무슨 말을 많이 쓰냐면 자, 이건 서비스로 드릴게요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 이건 역시 잘못된 용어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군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인사동을 갔다가 보니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물건을 팔고 계시는데 이 외국인에게 this is service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는 표현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요런 말을 쓰시거나 좀 더 찾아보시면 complimentary 같은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건 궁금하시면 이렇게 조금 더 찾아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warranty하고 이번에는요 throw in이라는 말을 이 두 번째 단에서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세 번째 환불 이거 많이 생기죠, 그죠? 환불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영어로 할 때 refund이라는 이런 말을 쓰거나 money back이라는 말을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I'd like to get a refund on this Hoover이라고 쓰면 이 후브에 관해서 내가 리펀을 환불을 받고 싶어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 후브가 뭐냐고요? 이걸 아까 우리가 뭐라고 배웠던 거냐면 버쿰이라고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한 10년 정도 됐나요? 그 원스라는 굉장히 음악이 아름다웠던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 영화가 앞부분이 시작이 될 때 보면 여러분이 그 장면을 보시면 왜 그 사람이 아버지랑 같이 청소기를 고치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면 대사의 후버이라는 말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여자 주인공이랑 인연이 되었던 대단히 아름다웠던 영화였는데 요 후버라는 말이 버쿰 클리너의 영국식 영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get a refund 알아두시고요. 항상 하나 추가로 보너스 표현 따라가죠. Don't make a scene 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흥분하지 마시고요 라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Don't make a scene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죠. 흥분 가라앉히시고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May I ask why? 라고 하면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달랑 6줄 3개의 표현이지만 아주 요긴하게 챙길 표현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잘 탁탁 챙겨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표현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고장나다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랬죠.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배우신 표현은 out of order 이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두 가지 배웠죠. out of order 그리고 또 하나 뭐 배우셨냐면 count out 이라는 말도 고장나다라는 말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보증수리 배웠는데 AS 아니었습니다. 보증수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warranty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겠고요. 자, 요렇게 써서 이렇게 보증수리가 따라옵니까?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 표현에서는 우리 여기 나오겠죠.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throw in이라고 하면 끼워넣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요 표현도 요긴하게 잘 챙겨 두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환불 refund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my money back, I want my money back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그 환불이라는 말은 이렇게 refund이라는 말을 쓰고요. 다음 vacuum cleaner를 영국 영어로는 hoover라고 한다는 거 챙겨 두시고 마지막으로 요 표현 재밌었다 그죠? 흥분하지 마시고 라는 말을 don't make a scene 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탁 눈도장 하나 찍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우리 10장생 영어 29번째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